안녕하세요. 입시 오마카세의 CS 영어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8 입시 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즉 학군지 목동에서 좀 유리한 전형을 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학교는 연대입니다. 예, 연대 핫하죠.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데 첫 번째 먼저 짚어보자면 교과 전형을 말씀드리자면 교과는 27학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 일괄 합산해서 28학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으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80% 그리고 서류평가가 20%가 들어갑니다. 서류 20%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저는 서류 반영이 20%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교과를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는 그닥 큰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이 27학년도에서는 활동우수, 국제인재, 국제형 뭐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게 이제 종합인재형과 탐구인재형으로 개편이 됩니다. 종합인재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70%, 면접이 30%,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그렇게 빈번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면접이 30%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면접 비중이 40% 이상 된다, 30% 이상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목동 아이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년 같은 경우에 작년 입시에서도 그렇고 면접이 들어간 전형에서 의외로 상당히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비중 한 30% 정도는 면접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면접이 어찌되었거나 30%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뭐 예를 들어서 연대 학종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좀 밀리는 것 같다. 당연히 다른 타 지역 아이들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 그리고 이 면접의 핵심은 뭐냐면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그냥 생기부 종합에서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어요 라고 해서 생기부 기반의 면접과 제시문이 들어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까지 면접을 준비해본 경험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시문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제시문에서 요하는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시문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꼬리 질문이 붙을 수 있어요. 그 꼬리 질문에서의 그 깊이, 즉 대답에 대한 답변의 깊이라는 거는 정말 그 친구가 고등학교 3년뿐만이 아니라 초중고 통틀어서 이 아이의 가진 그런 지적 수준을 한두 문제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친구라면 전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드려서 연대 학종 같은 경우에 면접이 생긴 건 우리 아이들한테 큰 플러스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탐구인재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제형이 나누는데 이것은 최저는 없어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 최저는 없지만 서류 60과 면접 40%이고 이 전형도 역시 면접이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따라서 이 전형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대 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합격한 아이들의 그러한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활동을 되짚어 봤을 때 정말 모범생처럼 공부만 한 아이, 물론 서울대나 고대도 공동체 영향을 보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좀 더 다채로운 공동체 활동을 한 친구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활동수 같은 경우에는 이과 아이라고 해서 모든 과목의 세특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비교과 영향에서 이과 쪽의 그런 영향만, 즉 전공 적합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순수하게 그 과목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과를 지원하는 친구지만 문과 과목에서도 얼마나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이 친구가 탐구를 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대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과 과목은 취약하지만 문과 과목 쪽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고를 지원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머님들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 모집 단위의 경우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이 영어 제시문이라는 게 단순히 수능만 공부해가지고는 저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지문을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그 영어 지문의 수준이 단순히 그냥 수능 1등급 나올 정도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의론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제시문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언더우드 면접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학습을 한 친구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시가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시가 축소됐다라고 하는 게 목동 아이들한테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종으로 연대를 지원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논술이나 보통 정시로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시 인원은 연세대에서는 331명이 27학년도 입시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이거는 좀 타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300명이 넘는 인원이 줄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상위권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직 서울대는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거든요.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정시에서의 인원은 줄었지만 정시에서의 생기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불리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게 일단은 기존의 27학년도에서는 학생부가 일부 아주 조금 반영이 됐죠. 근데 그걸 정량적 평가를 도입을 했다면 28학년도에서는 정성적 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서류평가가 정성적으로 되는데 이것도 유형 1, 유형 2는 아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900점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하고 서류평가가 100점, 즉 서류평가가 10% 들어갑니다. 10%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의 내신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내신 점수가 낮아서 이게 당락에 결정을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정말 그 소수점 미미한 그런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그 최저 라인까지는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여기서는 내신이 점수가 아주 낮지 않는다면 내신이 주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냥 기존에 수능 100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대 정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연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의 그 등급 간의 격차의 폭이 서울대나 고대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영어는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럴 거예요. 영어가 이뜨면 가기 힘든 학교예요.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시고 연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영어는 1등급을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연대 정시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0, 그리고 수학 200, 영어 100, 사탐 200, 과탐 100 해서 총합 900으로 반영 성적이 평가가 되고 이과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0, 수학 300, 그리고 영어 100, 사회 100, 그리고 과탐이 200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 3 같은 경우에 즉 언더우드 대학, 그 다음에 상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의 비율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200, 200, 그리고 영어 100, 그리고 사탐, 과탐 100, 100 각각 이렇게 평가가 돼요. 연대 의대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 수학이 300, 즉 국어나 타 과목에 비해서 수학 비중이 월등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다 맞아야 안전하겠죠. 연대 의대 정도 가려면 몇 개 틀렸냐를 물어보니까 다 맞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연대는 수능 전에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어서 연대 논술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 이후로 바뀝니다. 따라서 경쟁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대신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전에는 최저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대를 지원을 했다라고 해도 시험 보러 갈 때 수능 못 보면 못 가는 거죠. 매우 슬픈 일이지만
목동에선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멘탈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연대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 나 논술로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처럼 수능 버리고 그냥 난 논술 하나에 올인할래요. 안 됩니다. 네, 수능 챙기셔야 합니다. 네, 종합해서 그러면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한 전형 뭐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내신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면접이 있으니까 네,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끝까지 생기부 잘 챙겨서 1점 대 아이들은 네, 저는 놓지 말아라. 내신 놓지 말고 꼼꼼하게 좀 잘 챙겨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네, 정시 인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부 반영 비율은 실질 반영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정말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